오늘은 글쓰기의 기초 마인드맵을 이용한 글쓰기의 실제에 대해서 또 볼 거야. 오늘은 잠깐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글쓰기, 여기 이제 글쓰기 좀 더 크게 하자. 여러분에게 뭘 내줬냐면 글쓰기 과제를 내줬어. 근데 글쓰기 과제가 뭘 기초했지? 마인드맵을 기초로 하여 글쓰기를 내주라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숙제를 낸 친구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첫 번째 마인드맵을 우선 배웠지. 마인드맵을 배워서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글쓰기를 한단 말이야.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글쓰기를 하는데, 사실 마인드맵은 이용하는 곳이 다양해. 예를 들어서 뭐 요약하기나 자료조사하기나, 그다음 뭐 외우기 할 때 외우기나, 이런 다양한 곳에 쓰는데, 지금 선생님 여러분하고 하는 거는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뭘 할 거냐면 글쓰기를 중점적으로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클래스팅에다가 선생님이 여러분 글쓰기 과제한 걸 올려보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 니네들 3학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뭐 가늠을 못 해가지고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글 자체가 수준이 보통 이하 정도인 애들이 대다수야. 왜냐, 글을 많이 니네들이 안 써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선생님 글을 읽었을 때 너무 재미가 없었어. 그러면 니네들이 뭘 썼냐? 그냥 마인드맵만 이용해서 글만 썼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볼게. 다시 이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했던 마인드맵을 다시 이용해서 그거를 재활용해가지고 글쓰기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글쓰기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자, 다시 넘어오면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선생님이 지금까지 마인드맵을 할 때 핵심 개념, 그다음 주가지, 부가지, 세부가지까지 한 거 기억나지? 기억나면 채팅 네네네네네네네 빨리 채팅 올려 네 대답해 띵띵띵띵띵 네네네네 기억하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다시 자, 천천히 할게. 자, 제일 중요한 게 글씨가 또 안 나오네. 여러분한테 핵심 개념은 왜 안 그려져? 된다. 자, 핵심 개념이 나였으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었어? 주가지가 있었고, 주가지. 그 다음 단계가 부가지. 그 다음 부가지의 다음이 뭐였냐? 세부가지였단 말이야. 세부가지였지? 그럼 여러분 글쓰기에서의 마인드맵을 글쓰기에 활용할 때는 핵심 개념, 여기 나라는 핵심 개념은 여러분이 말하는 글쓰기 뭐냐면 주제야. 글쓰기 주제고, 그 다음 주가지, 부가지는 주요 글감들이란 말이야. 글감이 뭐야? 여러분 이제 3학년, 2학년까지 썼으면 여러분 일기 써보세요 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해줄게. 일기를 뭐 쓰지? 일기를 무엇을 쓰지? 생각할 때 어제 나 이런 사건이 있었지. 어제 똥 싸다가 바지에 똥이 묻었어. 그러면 글쓰기 주제가 뭐야? 어제 어떤 사건이 있었어? 나에게 아주 큰 사건이 있었지. 응가를 쌌지. 그러면 주가지는 뭐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응가도 있을 수 있고, 바지에 똥, 팬티, 휴지가 없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럼 부가지가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써보는 거고, 세부가지는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낙서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자, 세부가지는 그거에 따른 그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으로 쓰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제 다시 가볼게. 전체 지우기 누르고
다시 보면 이제 설명한다. 핵심 개념엔 뭐가 있냐면 글쓰기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핵심 개념에서의 나는 글쓰기 주제야. 그 다음에 주가지는 어떤 형식으로 돼 있어? 낱말 형식으로 돼 있지. 그게 바로 문단의 주제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제 어려워도 좀 그냥 들어봐. 문단 주제고 부가지는 역시 문단 주제가 되는 거에 대한 주요 문장이야. 예를 들어서 다시 얘기한다. 나가 꿈을 쓴단 말이야. 꿈에는 축구 선수가 있어. 축구 선수. 그다음 유로 축구 선수 중에 어디에서 활약을 하는 축구 선수가 될 거야라고 이제 세 부가지를 썼어. 그러면 주제는 나에 대해서 나의 꿈이 사실은 나의 꿈 여기까지가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의 꿈까지 쓰고 형식은 낱말로 돼 있고 그다음 이게 문단의 주제가 되는 거야. 아, 이 문단은 얘들아 문단은 뭐야? 문장 여러 개가 이루어진 게 문단이잖아. 그럼 문단 한 문단의 주제는 뭐가 되겠어? 뭐가 되냐면 꿈이 된단 말이야. 꿈에 대한 문단만 써야 돼. 거기 중간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이 문단은 니네들한테 글쓰기가 제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꿈 중에서 첫 번째 꿈이 뭐냐면 나는 축구 선수야. 축구 선수라는 걸 축구 선수에 대해서 쓸 거야. 근데 선생님이 니네 클래스팅에다가 이거는 별로예요 쓴 친구들이 이건 별로라고 쓴 게 아니라 너무 간결하게 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니네들 대부분 어떻게 썼냐면 축구 선수고 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썼는데 마인드맵을 하는 이유는 얘들아 글을 되게 풍성하게 다양하게 쓰려고 마인드맵을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그냥 있는 마인드맵만 나는 꿈이 축구 선수고 멋진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글을 쓰니까 글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기도 이제 봐봐. 두 가지가 이제 축구 선수라면 이게 한 문장이야. 나는 축구 선수가 꿈입니다. 라는 게 한 문장이고 세 부가지는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문장들을 써야 돼. 내가 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냐면 TV에서 유로파 리그를 봤는데 누가 멋있고 손흥민 선수가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멋있게 돼가지고 내가 꿈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가졌어요. 또는 나는 원래 좀 다르게 쓰면 다시 나의 꿈은 축구 선수입니다. 나는 축구 선수가 왜 되고 싶냐면 친구들하고 축구를 어느 순간에 했는데 내가 골을 잘 넣는 거 보고 체육 선생님이 나한테 칭찬을 해줬어. 나는 축구 선수로 하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축구 선수를 꿈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 부가지의 내용이 뒷받침을 해줘야 글이 재밌는 글이 되는데 니네들 글을 한번 볼게. 이제 이런 설명을 끝내고 다시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한다면 우선 얘는 다시 설명해 줄게. 핵심 개념은 글쓰기 주제고 주가지는 문단의 주제가 되는 거라고 했어. 그 다음 부가지는 주요 문장 1개 정도를 써주고 세 부가지는 마인드맵에서 썼던 세 부가지는 그것을 주요 문장을 뒷받침해 줘야 돼. 그래서 나의 꿈에 대해서 쓴다면 그게 문단 주제가 되고 그게 주요 문장으로 나의 꿈은 무엇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왜 그런지 또는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또는 언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어떻게 그런 걸 가졌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뒷받침해서 써줘야 문장이 괜찮아지는데 니네들 쓴 글을 보면 대다수가 어떻게 썼냐면 나의 꿈은 무엇입니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쓰고 그 다음 또 둘째 무슨 꿈은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줬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누가 이거 또 낙서했는데 이게 안 지워지냐. 자, 마인드맵을 이용한 글쓰기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면 핵심 개념이 나라고 하면은 주요 가지는 꿈이었어. 어떤 친구 거를 선생님이 이제 잠깐 다른 친구 거를 한번 가져왔는데 이 친구 거 한번 보자. 이 친구 보면 나야. 꿈은 지금 봐봐. 잘 안 보이겠지만 축구 선수, 그다음 축구팀, 그다음 해설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정현이라는 친구가 썼단 말이야. 그럼 보자. 나가 핵심 개념이고 꿈이 주가지고 축구선수, 축구팀, 해설위원이 부가지란 말이야. 그리고 유명한 팀에 있고 싶어서라고 세 부가지를 썼어.
그럼 자, 봐. 문장으로 만들면 내 꿈은 축구 선수입니다. 유명한 팀에 있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쓴 사람이 대다수란 말이야. 그러면 왜? 니네 궁금하지 않아? 왜? 왜 축구 선수가 이렇게 돼? 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왜 유명한 팀에 있고 싶어서 축구 선수가 돼? 그러면 설명이 자세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면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만 알아보게 쓰면 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글을 읽었을 때 야,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단 말이야? 글쓰기라는 거는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지 뭐하러 내가 굳이 쓸 필요 없어 하면 글쓰기를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얘들아. 그럼 정현이 거를 내가 다음 거로 보면 정현이 거를 이렇게 보고 본다면 친구는 축구 선수에 대해서 글감을 잡았고 세부 가지는 유명한 팀에 있고 싶어서라고 그 세부 가지를 썼어.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걔는 이렇게 썼어. 정현이는 첫 번째는 유명한 팀에 있고 싶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이게 끝이야. 그 다음 거 보면 또 다른 부가지 볼까? 축구팀이라고 써놓고 세부 가지는 은퇴 후 내 이름 축구팀 만들고 싶다. 이렇게 세부 가지를 썼어. 그리고 그걸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두 번째 꿈은 은퇴 후에 내 이름으로 된 축구팀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썼어. 또 세 번째는 해설위원. 세부 가지를 이렇게 썼어. TV에 나가고 싶어서. 꿈은 TV에 나가고 싶어서 축구 해설위원이 되고 싶다. 라고 써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본다면 선생님이 같이 이걸 문장으로 보면 정현이 게 어딨니? 정현이를 지금 잘 썼다 못 썼다를 여러분한테 평가 내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이 정현이가 아까 그 마인드맵 볼까? 마인드맵을 이렇게 썼어. 나 다시 한번 본다. 꿈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서 나갔지. 그리고 선생님이 글을 써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썼단 말이야. 자, 내 꿈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유명한 팀에 있고 싶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두 번째 꿈은 은퇴 후에 내 이름으로 된 축구팀을 만들고 싶다. 세 번째 꿈은 TV에 나가고 싶어서 해설위원이 되고 싶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못 썼다 잘 썼다를 평가 내리기 앞서서 그래 꿈이 세 가지인데 보면 간결해. 굉장히 간결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나냐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무엇을 아니 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궁금증이 생기게 쓴 글이란 말이야. 간결한 건 좋아. 이런 글은 사실 어디에 쓰면 좋냐면 논리적인 글쓰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학년을 올라오면 무슨 글에 이런 거를 쓰면 잘 쓴다고 하냐면 논설문을 쓰거나 논설문에 쓸 때 형식이야. 논설문을 쓰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토론을 수업을 배울 때 이렇게 쓰면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굉장히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잘 쓴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걸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글, 논설문이 주장하는 글이야. 토론도 주장하는 거니까 주장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주장하는 글 할 때는 굉장히 잘 쓴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 지금 쓰라는 거는 마인드맵의 주제가 뭐였지? 나에 대해서 써보라고 그랬잖아.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걸 써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잖아. 자연스러운 글을 써야 되는데 주장하는 글이 돼버렸단 말이야. 일종의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는 일기 쓰기처럼 생활글을 요구한 건데 니네들은 논리적인 글쓰기를 다 썼어. 왜? 마인드맵이 논리적인 글쓰기 할 때 적합하기 때문에 쓰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밑에다 뭐라 써? 부가지 문장과 다른 부가지가 이어지지 않아.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유명한 팀에 있고 싶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여기서 문장이 끝났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어쩌라고가 되고 싶어. 왜?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유명한 이유는 되지. 유명한 팀에 있고 싶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구나.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고 더 궁금하잖아.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대부분 니네들 쓴 글 보면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야. 보면 이 친구 말고 자 여기 뭐 승빈이도 보면 나의 성격은 활동적이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보통적이야. 나의 성격은 활동적이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노는 게 제일 좋다.
여기까지가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두 가지에 대한 세부 가지 내용 쓰고 그리고 친구들과 축구를 재밌게 할 때면 운동도 되고 즐겁기 때문이다까지 썼어. 나의 성격은 끈기가 있다. 어려운 숙제를 하거나 인라인 대회 연습을 할 때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기 때문이다. 자, 나의 성격은 활동적이다에 대한 세부 가지가 왜냐하면 바깥에서 노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 그거에 뒷받침해주는 문장을 써준 것까지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이 활동적이다라는 문장, 한 문장을 더 써줘서 아까보단 낫지만 그 다음에 나의 성격은 끈기가 있다. 어려운 숙제를 하거나 인라인 대회를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들이 서로 이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이러면 논설문 쓰는 것처럼 느껴져. 선생님 생각에는 물론 여러분 글쓰기 실력은 너네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야 너가 잘했어 못했어를 평가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풍성하게 쓰는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좀 고쳐준다면 만약에 이걸 고쳐주면 나의 성격은 활동적이다. 그래 그럼 승빈이는 활동적이구나. 왜냐하면 바깥에서 노는 게 제일 좋다? 말이 될까? 이거는 읽다 보면 말은 안 돼. 그리고 친구들과 축구를 재밌게 할 때는 운동도 되고 즐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선 쓰긴 썼는데 문장들이 이건 이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의 근데 다 따로 놀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쓴다면 여러분 나의 성격은 활동적이다. 나는 보통 바깥에서 많이 노는 편이고 친구들과 축구를 할 때 굉장히 즐거워한다. 축구는 운동도 되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굉장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축구를 많이 하고 나는 바깥에서 좀 많이 노는 편이다. 그래서 나는 활동적이다. 이렇게 좀 더 뭐라 그럴까? 이유나 까닭이나 어떻게 누가 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써주면 글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진단 말이야. 아직 여러분이 고쳐쓰기나 수정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기 때문에 지금 글이 다 이래. 그 다음에 지우 거를 보면 지우 것도 나의 성격은 마음이 따뜻하다. 왜냐하면 내가 엄마께 종종 감동적인 말을 하면 울면서 나를 꼭 안아주신다. 여기까지 썼고 선생님이 이제 얘기한 대로 자 얘들아 이유를 써봐 라고 했는데 나의 성격은 따뜻하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형식은 잘 맞춰줬는데 자 이렇게 쓰고 여기서 끝났지? 나의 성격은 마음이 따뜻하다. 왜냐하면 엄마께 종종 감동적인 말을 하면 울면서 날 꼭 안아주신다. 뜬금없잖니. 그렇다니까 여기서 부가적인 문장들, 얘를 보충해주는 문장들이 좀 더 있어야 돼. 있으면 좋아. 그 다음에 또 눈치가 너무 없다? 뭐야? 마음이 따뜻하다, 눈치가 너무 없다. 연결이 되진 않잖아, 얘들아. 그지? 요런 것을 연결시켜주는 게 기술이야. 자, 그러면 다시 다른 친구 하기 전에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하고 같이 또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해보라는 건데 자, 해보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어. 보면 시연이라는 친구가 뭐 선생님이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지금 쓴 게 있는데 잠깐만 이게 왜 이게 공유되지? 잠깐만. 자, 이제 선생님이 한 명씩 클래스팅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원래는 이런 점을 이해를 해줘.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글 쓴 거를 수정을 해주면 알기 쉽겠는데 이건 답이 없잖아. 글쓰기라는 거는 얘들아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이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풀이하는 답이 아니야. 이거는 많이 해봐야 여러분 느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해줬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써볼까 하는데 실제로 써보면 그렇게 잘 안 돼. 방법은 뭐밖에 없어.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고 세 번 써보고 네 번 써보고 다섯 번 써보는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 계속 써야 돼. 글쓰기는. 자, 이 시연이가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시연이 거를 가지고 올라왔어. 다른 친구들 거도 좀 이따 이제 읽어볼게. 읽어보면 제 미래의 날개를 펼칠 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가 되어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써줬지? 그럼 이걸 선생님 분석해 준다면 제 미래의 날개를 펼칠 꿈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시연이가 먼저 문장을 시작했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두 가지로 첫 번째 과학자입니다. 그 다음 세부 가지로
세부 가지로 과학자가 되어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라고 쓰고 두 번째로 넘어갔잖아. 자, 지금 이 글들은 잘 못 썼다는 게 아니야. 시연이가 못 썼다는 게 아닌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이걸 한 문단으로 보는 거야, 얘들아. 제 미래부터 나아가고 싶습니다가 한 문단인데 이 한 문단 자체가 다 첫째, 둘째, 셋째로 끊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나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장하는 글처럼 된단 말이야. 나에 대한 어떤 꿈을 주장하는 글처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지금 못 쓴 글은 아니야, 얘들아. 첫 번째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가 되어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라고 끝냈지만 여기서 한두 문장을 더 집어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없애주는 유명한 또는 능력 있는 과학자가 돼서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두 문장을 부가해서 써준다면 훨씬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 때 또 다른 제 꿈은 앱 개발자입니다. 또는 나는 과학자랑 비슷하게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앱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약간 꿈에 대한 이야기,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앱 개발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중간 단계가 필요한 거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 자, 우선 요거를 멈추고 다시 클래스팅 가서 한 명씩 선생님이 집어주도록 하겠어. 잘 쓴 글을 먼저 한번 보면 오늘은 선생님이 이게 어떤 기술을 딱히 가르쳐 주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한테 시간을 줄 거야. 시간을 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클래스팅에다 올려보는 활동을 해보는 게 중요해.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적어놓은 친구가 제일 부드럽게 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쓴 친구를 한번 보면 송유연이라는 친구가 좀 부드럽게 썼는데 보면 나는 세 가지 취미가 있다. 읽어줄게. 첫째는 독서이다. 주로 과학과 공룡에 관련된 책을 읽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게 흥미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이지가 너무 많은 두꺼운 책을 읽는 것은 힘이 든다. 이게 유연이가 굉장히 잘 쓴 글이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자, 유연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선생님이 예은이 손 왜 들었어? 할 말이 있는 거야? 아니야? 유연이가 선생님이 자연스럽다고 한 얘기는 선생님 설명과 부합하기 때문에 유연이가 자연스럽다고 한 거야. 봐봐. 첫째는 독서이다. 여기 유연이 거 마인드맵 보면 취미, 독서, 과학책 읽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써놓고 얘를 자 보자. 한 문장, 두 문장, 숫자로 얘기해주면 니네들이 좀 이해가 편하니까 세 문장, 그 다음 네 문장까지 써줬어. 유연이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되는 건 뭐냐면 조금 더 낫다고 선생님이 자연스럽다고 얘기해 주는 건 딱 하나야. 뭐냐? 세부 가지에 대한 뒷받침하는 문장을 한두 개를 더 써준 게 자연스럽게 읽혀진단 말이야. 첫째는 독서이다. 주로 과학과 공룡에 관련된 책을 읽는다. 그래? 그렇구나.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게 흥미롭기 때문이다. 아, 유연이 너는 독서인데 과학과 공룡에 관한 책을 읽는구나. 그래, 왜 읽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흥미롭기 때문이야. 그래? 그럼 넌 굉장히 똑똑한가? 하지만 페이지가 너무 두꺼운 책을 읽는 것은 좀 힘이 들긴 해. 그래도 뭐 여기서 좀 더 보충해주는 힘이 들긴 해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야. 이렇게 써준다면 그래 유연아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라고 뒷받침 문장 때문에 유연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글 잘 쓰는 거에 일반적인 생활 글쓰기의 첫 번째 요소야. 다시 정리하면 얘들아 두 가지, 두 가지, 세부 가지가 있는데 그냥 두 가지, 세부 가지를 그냥 나열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열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글 일기 쓰기로 얘기를 해줄게. 니네들이 일기를 쓰면 재미없는 이유 얘기해줄게.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방을 쌌다. 집에서 나와서
엄마의 차를 타고 와가지고 내렸다. 학교에서 내려가지고 교실을 올라갔는데 교실에 선생님이 계셨다. 선생님이 그랬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수업을 1교시를 시작했는데 2교시를 시작했는데 3교시를 시작했는데 4교시에 점심을 먹었는데 친구랑 어쩌고저쩌고 했다. 니네들 일기 쓸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왜 재미가 없어? 특징이 없어. 얘들아, 일기는 하루를 쭉 나열해서 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3학년,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이런 식의 일기가 아니라 아침에 그 일기를 다시 써준다면, 일기를 다시 얘기해준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과 몸이 피곤해서 찌뿌둥했다. 기분이 좀 나빠서 대충 씻고 식탁에 앉았는데 엄마가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표정을 아침부터 그렇게 짓지 말라고 엄마가 몇 번 얘기했어. 나는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 왜 아침부터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엄마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서 나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 나는 뭐야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낸다. 나는 이것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 얘들아, 아까 그냥 나열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주요 문장, 아침에 엄마랑 했던 어떤 특정 사건을 세부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자세하게 써주는 게 좋은 일기인 거야. 얘들아, 일기는 어떤 특정 사건이 있는 게 아니야. 뭐 어떤 위대한 사건이 있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어떤 생각, 그 느낌을 자세하게 써주는 활동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돌아오면 몇 명을 또 보면, 자, 이런 친구. 자, 심채빈 볼게. 나의 꿈은 아이돌이다. 난 춤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2학년 때 난 너무 행복했다. 내가 좋아하는 춤을 췄기 때문이다. 채빈이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부가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문장은 썼어. 잘 썼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장이 다 떨어졌어. 나의 꿈은 아이돌이다. 난 춤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뭔가 말이 안 돼. 2학년 때 난 너무 행복했다. 내가 좋아하는 춤을 췄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렇게 썼지만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고쳐쓰기 하는 기술을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건데, 나의 꿈은 아이돌이다. 2학년 아이돌의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내가 2학년 학예회 때 내가 좋아하는 즐거운 춤을 췄기 때문에 그때 나의 기분은 정말 좋았고 날아갔을 것 같았고 그래서 나는 춤추는 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순서만 바꿔서 써줘도 내용이 좋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대부분의 글솜씨는 나열식이야. 나열식이라는 거 다시 설명해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야. 나의 꿈은 아이돌이다. 난 춤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2학년 때 난 너무 행복했다. 이런 거는 여러분도 보면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해는 잘 안 간다는 거야. 자, 주한이 거를 볼게. 나의 꿈은 2가지다. 첫 번째 꿈은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 여기까지가 3부까지 쓴 거야. 그리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잘난 척도 하지 않겠다. 뭐 지금 주한이는 뒷받침해주는 문장이 있어서 좋은데 역시 아까 비슷해. 이어지지가 않아. 이어지게 쓰려면 첫 번째 꿈은 선생님이다. 선생님에 대해서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 선생님 맞춤법은 나중에 알려줄게. 그래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근데 여기 뒤에 또 잘난 척도 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이런 거를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고 아이들한테 잘난 척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또는 이거를 여러분 경험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누구누구 선생님이 계신데 잘 가르친다고 맨날 잘난 척을 하셔가지고 좀 그런 선생님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써준다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구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대부분 여러분 이제 나중에 친구들 클래스팅 다른 친구들 글을 읽어보면 전부 다 어떻게 썼냐. 나는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나는 먼저 모기를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한 번 물리면 너무 간지럽기 때문이다. 여름에 모기를 물려서 잠을 잘 못 자는 게 있다. 부가 문장을 하나 더 써줬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좀 더 자세하게 써주라는 거지. 자, 여기 솔제 거 보면 나는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물 안에 수영을 하고 싶을 때 가장 편안하고 기분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빠른 수영선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단 너무 짧지? 판단 내리기 힘들어. 자, 현중이 거 보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그림 그리기, 레고 만들기, 유튜브 보기, 등산이다.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그림 그리기다. 나는 TV,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나 상상 속 이야기를 검은색 펜으로 그린다. 봐봐. 그림 그리기, 펜으로 그린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집중이 잘 된다. 나쁘지 않아요. 이어져. 현중이 글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자연스럽게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써주면 좋겠지? 시연이 건 아까 했으니까. 준우 거 보면 너무 딱 이것만 썼지. 저의 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케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스케이트를 잘 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만 썼단 말이야. 자, 그럼 너무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지겹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고 다시 만나서 얘기를 우리 합시다. 잠깐만. 자, 세부 여러분 이제 다시 이제 써주면 어떤 게 문제냐면, 자, 여러분 꿈을 썼어. 꿈을 이제 두 가지의 꿈을 쓰고, 나의 꿈은 그러니까 두 가지의 꿈 쓰고, 꿈은 과학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세부 가지를 썼는데, 이 세부 가지가 중요해, 얘들아. 나의 꿈은 과학자입니다. 뭐 이 정도만 써줘도 좋아. 이게 중심 문장이고, 나의 꿈은 과학자입니다. 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게 뭐였지?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 또는 어떻게 그런 무슨 행동을 한 거야? 무엇을 어디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에서 이런 어떤 장소에서 이런 거 뉴스에서 봤더니 이런 경험, 여러분의 생각을 뒷받침해서 이런 육하원칙, 다시 해보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내용이 다 써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한두 개가 이 세부 가지에 뒷받침해서 써준다면 여러분 글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써보고 뭘 해야 되냐면 읽어봐. 읽어봤을 때 저 읽어본다는 건 뭐냐면, 다시 읽어본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쓴 글을 읽어보면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말이 되게 써야 돼. 자, 그럼